이란은 좋은 전략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미국의 폭탄이 투하되고 봉쇄가 시작되자 이란은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주요 미군 기지에 드론과 미사일을 발사해 방어력을 약화시키려 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그 문제 해결책을 막 찾았습니다. 미국은 이란 드론을 무력화하는 뚫을 수 없는 방패를 비밀리에 배치했습니다. 이 방패는 우크라이나 덕분에 제공되었습니다. 이란은 답이 없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미국 방공 시스템을 신급으로 업그레이드했기 때문입니다. 4월 22일 로이터 통신은 5명의 익명의 소식통이 미 국방부가 사우디아라비아의 프린스 술탄 공군기지에 우크라이나가 설계한 방공 시스템을 배치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결정은 이란의 공격으로 건물과 항공기가 파괴되고 미군 측에서 한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이후에 내려졌습니다. 이 새로운 시스템 스카이맵은 우란이 미군 기지 공격에 사용하는 샤이드형 드론에 맞서 방공을 조율하는 데 사용해왔습니다. 이 시스템은 매우 혁신적입니다. 이 지휘 통제 플랫폼은 펜타곤이 기지 전역에서 대드론 방어를 조율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시스템의 역할은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이란의 진짜 문제는 완벽하다고 믿었던 전략이 완전히 실패했다는 점입니다. 이란 정권은 모든 상황을 파악했다고 믿었습니다. 값싼 드론 수십 대를 중동 미군 기지에 보내 미국에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 본 것이죠. 그중 첫 번째 문제는 직접적 피해였습니다. 목표물을 타격하는 샤이드 드론은 미국이 에피퓨리 작전을 수행하는데 의존하고 있는 자산을 파괴할 수 있는 폭발성 탄두를 실어 나릅니다. 하지만 이란 드론 공격 방어 비용도 고려해야 합니다. 샤이드 드론은 저렴하며 RTRT 월드에 따르면 제작비는 약 35,000달러이고 일부 소식통은 더 저렴하다고 전합니다. 미국이 이 드론을 요격하기 위해 사용해온 요격 미사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 발에 100만 달러가 넘게 들 수 있습니다. 이란이 샤이드 드론으로 직접 타격에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미군 기지에 보내기만 해도 펜타곤의 전쟁 자금을 소모시킬 수 있습니다. 프린스 술탄 공군기지는 에피퓨리 작전 시작 후 계속 공격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로마이단 프레스는 이 특정 기지에 대한 반복적인 공격이 펜타곤이 우크라이나의 기술 도입을 가속화하게 된 계기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란의 프린스 술탄 기지 공격은 미국이 예상한 것보다 훨씬 큰 피해를 냈습니다. 3월 27일 이란은 해당 기지에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감행해 미 공군의 E-3 센트리 공중조기 경보 통제기 기체가 손상됐고 공중급유기 등 여러 다른 항공기들도 함께 피해를 입었습니다. 3월의 공격으로 최소 10명의 미군이 부상을 입었고 그중 2명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것은 이란의 영리한 움직임이었습니다. E-3 센트리 항공기는 미군이 전장관리, 정부 수집, 그리고 에피퓨리 작전 중 미군이 타격해온 표적들을 감시하는 데 사용됩니다. 센트리 항공기를 없애면 미군은 하늘의 눈을 잃습니다. 이란은 3월 13일 미 공군 급유기 5대를 공격한 데 이어 3월 27일 프린스 술탄 기지를 공격했습니다. 이건 역시 영리한 행동이었습니다. 미국은 전투기와 폭격기가 가능한 한 오랫동안 공중에 머물며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공중 급유기가 하늘에 있어야 합니다. 이런 항공기가 이란의 두 번째 프린스 술탄 공격에서 표적이 된 건 우연이 아닙니다. 3월 13일 의 공격은 또한 이란에게 그 기지가 이란이 퍼붓던 미사일과 드론의 연합 공격을 막아낼 만큼의 방공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적어도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은 사우디 기지에 일부 취약점이 있다는 것을 알아내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전에는 몰랐더라도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이 수천만 달러를 들여 만든 항공기에 떨어졌을 때 미국은 분명히 알게 됐습니다. 그 몸을 신속히 메우는 것이 우선이었고 미국 국방부는 즉시 조치했습니다. 4월 6일 국방부는 합동기관 태스크포스 401, 이 무인 항공기들이 제기하는 다양한 위협에 대응하는 미국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6억 달러 이상을 투입하는 프로그램에 자금을 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6억 달러 중 3억 5천만 달러는 이미 에피퓨리 작전 첫 달에 투입되었는데 이는 이란의 공격이 프린스 술탄 기지를 강타하던 시기와 맞물려 있습니다. 나머지 자금은 국내 드론 방어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이 에피퓨리 작전에 투입한 3억 5천만 달러 중 일부를 우크라이나를 끌어들이는 데 사용했을까요? 미국과 우크라이나 모두 이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스카이맥 개발은 여전히 비밀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로이터 통신도 펜타곤과 가까운 5명의 익명 소식통의 증언 외에는 공식적인 확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국방부가 지출한 3억 5천만 달러 중 일부가 우크라이나로 향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스카이맵이 미국이 사우디 기지를 이란 드론으로부터 방어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비용 계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의 계산은 매우 단순합니다. 수백만 달러가 넘는 요격 미사일을 사용해서 3만 5천 달러 정도, 심지어 2만 달러밖에 안 되는 샤헤드 드론을 격추하는 것은 계산이 맞지 않습니다. 포춘지에 따르면 2만 달러 문제에 100만 달러 해답을 내는 건 불합리하며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란이 프린스 술탄을 목표로 드론 12대를 발사한다고 가정하면 샤헤드 한 대당 3만 5천 달러로 총 비용은 42만 달러입니다. 미국에서 요격 미사일 한 발당 100만 달러면 총 1200만 달러가 들어 이는 군사 예산을 바닥낼 때까지 출혈시키는 소모전입니다. 아이러니한 점은 미국이 프린스 술탄에서 도움을 요청한 국가는 같은 수학적 전략을 러시아에 맞서 써온 나라라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전장에서의 경험과 신기술을 빠른 속도로 개발하는 능력을 결합해 러시아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비용 효율적인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푸틴도 샤헤드 드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드론을 이란에서 받았고 러시아는 이제 내부적으로 이 드론의 복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러한 드론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개발해 왔으며 대당 1000달러밖에 하지 않는 요격 드론을 만들어냈습니다. 샤헤드 드론이 더 이상 좋은 투자로 보이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또한 저렴한 중장거리 드론을 활용해 러시아의 방공 시스템부터 정유 시설까지 다양한 자산을 타격하는 전면적인 방어 전략을 구축했습니다. 이런 공격은 수십만 달러의 투자로 수백만 달러의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이란은 우크라이나가 4년간 사용한 비대칭 전략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그 전략을 막는데 우크라이나만큼 미국에 도움되는 나라는 없죠. 펜타곤이 프린스 술탄 공군기지에서 내린 결론이 스카이맵 배치로 이어진 듯합니다. 그런데 스카이맵이 정확히 무엇일까요? 스카이맵 배치가 에피퓨리 작전을 수행하는 미국뿐 아니라 우크라이나에도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질문에 답하기 전 여러분은 더 밀리터리 쇼를 시청 중입니다. 저희는 헤드라인이 아닌 전체 그림을 보여드리니 더 많은 인사이트가 궁금하다면 채널 구독 부탁드립니다. 스카이맵은 우크라이나가 미국에 제공하는 새로운 드론이나 무기가 아니라 더 큰 의미를 지닙니다. 수년간 스카이맵은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공중 위협에 대응하는 지휘 통제 플랫폼이었습니다. 이 플랫폼을 만든 스카이포트리스는 2022년 우크라이나군과 연계된 우크라이나 엔지니어들이 설립했습니다. 이로 인해 그들은 우크라이나의 구체적 요구를 충족하는 시스템 개발에 적합했습니다. 그 시스템이 무엇을 해야 할지 미리 예측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드론과 미사일 문제를 겪었고 스카이맵은 이를 해결하려 맞춤 제작됐습니다. 현재 스카이맵은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운영되는 대규모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음향 센서, 레이더, 심지어 우크라이나 자체 드론이 촬영한 실시간 영상까지 입력을 받아 하나의 통합된 디지털 인터페이스로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공중 전장의 실시간 상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스카이맵이 받아들이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는 러시아가 시도하는 어떤 공습에도 우크라이나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해주는 핵심 요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스카이맵은 접근 중인 발사체도 식별합니다. 그것은 자원 관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우크라이나는 고가의 방공 미사일을 샤헤드 드론에 낭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미사일들은 러시아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더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는 값싼 요격 드론으로 미사일을 상대하고 싶지 않습니다. 스카이맵으로 우크라이나는 위협을 빠르게 식별하고 대응 방안을 신속히 결정할 수 있습니다. 스카이맵은 전체 기지와 도시 방공 시스템을 제어하는 중앙 허브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역에 약 1만 개의 음향 센서를 설치한 네트워크로 시작된 이 시스템은 우크라이나의 브레이브원 혁신 플랫폼의 지원 덕분에 훨씬 더 광범위한 시스템으로 발전했습니다. 이 플랫폼은 미국의 매우 귀중한 자산입니다. 미국도 프린스 술탄의 자체 지휘 통제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은 이미 전방 방공 시스템인 FAD 플랫폼을 구축해왔습니다. 1990년대 노스롭 그루먼이 개발한 플랫폼도 접근하는 위협을 추적합니다. 하지만 그 시스템의 노후화가 왜 펜타곤이 업그레이드를 추진했는지에 대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FAD 시스템은 드론을 탐지할 수 있지만 미군 기지가 박격포와 로켓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설계된 것으로 현재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샤헤드 드론이 더 큰 위협이었고 미국은 이를 대응할 맞춤형 시스템이 필요했습니다. 이것이 스카이맵의 핵심입니다. 우크라이나는 프린스 술탄 공군기지에 지휘 통제 시스템을 보내는 것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퍼스트 포스트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이란에서 약 640km, 즉 약 400마일 떨어진 그 기지에 전문가 팀을 파견했습니다. 그 팀은 미국이 이란의 공중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요격 미사일에 수백만 달러를 쓴 것 외에도 13억 달러에 달하는 물적 피해를 입힌 드론 문제를 해결하는데
미국을 돕는 명확한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문가들은 현재 미국 요원들과 함께 일하며 스카이맵 시스템의 운용과 통합을 돕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작은 디테일이 우크라이나에 얼마나 중요한지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여기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지식이 이전되는 과정이며 이는 앞으로 수년간 우크라이나에 도움이 될 협력의 기반을 구축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건 일방적 관계가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우크라이나는 미국 등 타국의 지원에 의존하던 단계에서 이제 스스로 자립하고 동맹국 방위까지 도울 수 있는 나라로 변하고 있습니다. 퍼스트 포스트는 우크라이나가 프린스 술탄 공군기지에서 미군 훈련 프로그램을 이미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통해 미군 인력은 스카이맵의 작동 방식뿐만 아니라 이란이 퍼뜨리고 있는 바로 그 유형의 위협에 맞서 싸운 우크라이나의 4년이 넘는 경험까지도 전수받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전장에서 검증된 정교한 대드론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미국은 이전에 이런 시스템이 없었습니다. 미국도 이제 이런 시스템을 갖췄으며 프린스 술탄에 배치된 다른 기술들과 통합될 가능성이 큽니다. 우크라이나 샤이드 문제 해결책으로 저렴한 요격 드론을 언급한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문가들이 이런 종류의 드론을 가지고 프린스 술탄으로 향했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럴 수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우크라이나와 드론 기술 등 10년 방위 협정을 맺은 걸프 국가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실은 미국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프린스 술탄은 사우디 내 미군 기지이므로 우크라이나 사우디 협정에 포함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요격 드론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2025년 9월 로 거슬러 올라가면 미국이 레이시온으로부터 코요테 요격 드론을 구매하는데 50억 달러 이상을 투자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2033년 9월 28일까지 진행될 예정인 이 드론 계약으로 미국은 수천 대의 자체 요격 드론을 확보하게 됩니다. 유나이티드 24 미디어에 따르면 미국은 한 달에 약 100대의 요격 드론을 생산 중입니다. 이번 계약으로 생산 능력이 확대돼 약 4만 대의 드론 생산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코요테 드론 한 대의 가격은 미국 기준으로 약 12만 5천 달러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이 드론들은 비용 면에서 이란 샤이드 위협에 완벽히 대응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드론들은 공중 드론과 해상 드론 모두를 상대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이 현재 스카이맵과 함께 테스트 중인 여러 방공 자산 중 하나인 코요테 드론을 통합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는 미국이 극복해야 할 과제입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에서 만든 지휘 통제 시스템을 사용 중이며 이 시스템이 효과적인 이유는 우크라이나가 이미 프린스 술탄 같은 기지들에 이란이 가하는 바로 그런 위협에 이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뚫을 수 없는 방패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이 단순히 이란 드론으로부터 기지를 방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보했다는 것 이상의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스카이맵이 미군 기지에 도입된 것은 큰 진전이며 우크라이나가 미국 방위 산업에 큰 가치를 제공함을 보여줍니다. 우크라이나가 여기서 한 일은 미국의 방공체계에서 생긴 공백을 메우기 위해 나선 것이며 미국이 직접 개발하지 않은 기술을 사용해서 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국방부가 드론 대응 프로그램에 수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나요? 우크라이나는 미국이 드론 기술에 하는 다른 투자와 더불어 그 몫의 일부도 차지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스카이맵 등 자산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로부터 영토를 방어하는 데 필요한 현금이나 무기 확보 경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서로 돕고 대가를 주고받는 구도가 형성되고 있으며 스카이맵이 중심에 있습니다. 이 거래는 우크라이나의 금전적 이익뿐 아니라 전략적 측면도 고려해야 합니다. 지난 1년간 미국과 우크라이나 관계가 순탄치 않았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트럼프 행정부와의 충돌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의 싸움에서 미국 지원에 대한 신뢰에 종종 불안을 느꼈습니다. 미국의 지원을 받는 것은 단순히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미국이 도움이 필요할 때 우크라이나가 미국에 유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서로 돕는 관계가 필요하고 바로 그런 모습이 걸프 지역에서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크라이나 드론 외교의 작동 방식입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와 미국의 관계를 우크라이나에 딱 맞는 시기에 강화하고 있습니다. FDD 액션은 우크라이나가 에피퓨리 작전이 시작된 순간부터 미국을 돕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 몇 안 되는 미국 동맹국 중 하나라고 지적합니다. 인터셉터 드론, 전문가들, 그리고 이제 스카이맵까지 모두 신속하게 파견되었고 이것은 우크라이나가 미국이 가진 가장 가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 중 하나임을 입증하게 만들었습니다. FDD 액션은 의회가 이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4년이 넘는 전쟁으로 크게 지쳐 있음에도 이렇게 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략이 있나요? 네, 우크라이나는 미국이 필요할 때 적극적으로 돕는 것이 양국 관계에 도움이 된다는 걸 잘 압니다. 우크라이나가 스카이맵 등 기술을 제공할 때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알아도 미국의 모범 동맹국임을 입증하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 기술 통합이 예상보다 더 깊게 진행 중이라는 신호가 점점 나타나고 있습니다. 3월 31일 흥미로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디펜스원은 은퇴한 키스켈로그 중장이 파워러스라는 회사의 이사회에 합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소식이 중요해 보이지 않지만 파워 US가 우크라이나 드론 제조업체 기술을 확보하고 관계를 맺으려 설립된 플로리다 회사임을 알면 다르게 다가옵니다. 키스 켈로그는 트럼프 첫 임기 자문을 지냈으며 2024년 11월 러시아 우크라이나 특사로 선출됐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 드론 업체에 백악관과 직접 연결 통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두 나라 사이의 관계가 강화되는 방식은 종종 거창한 제스처가 아니라 물밑에서 진행되는 움직임을 통해 전체적인 관계망이 구축되면서 이루어집니다. 스카이맵의 도착은 걸프 지역과 에피퓨리 작전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우크라이나가 미국의 필수 파트너가 되기 위한 더 큰 계획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가 미국이 이란에서 목표를 달성하도록 직접 돕는 사례를 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드론 전문가들을 유럽 국가들에 파견하는 것도 보고 있는데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바라는 것처럼 유럽 방위가 미국으로부터 독립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는 미국과 장기 드론 계약을 적극 추진 중입니다. 스카이맵은 프린스 술탄 공군기지에서 이란 샤이드 드론을 탐지 파괴하며 우크라이나는 동맹국들과의 관계 강화를 위해 임무를 수행 중입니다. 우리는 이제 우크라이나가 걸프 지역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는 국가로 발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미국에 장비를 제공한다는 이유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걸프 국가들과 거래가 진행 중이며 우크라이나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에서 핵심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역할이 무엇일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크라이나에게 어떤 의미가 될지 저희 영상에서 확인해보세요. 이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더 밀리터리 쇼를 구독해 에피퓨리 작전 소식을 받아보세요.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